펜션 예약금이 아까운데 취소는 못하겠어. 아내의 수술날에도 휴가를 포기하지 못한 남편. 하지만 무더위 속에서도 섬마을을 지키는 시아버지와 함께 찾은 진정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통영 바다마을에서 펼쳐진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한여름 새벽의 시작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5년 8월. 통영 바다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경남 통영시 동피랑마을 언덕 위 작은 한옥에서 이서진은 창문을 열고 깊은 바다 내음을 들이마셨어요. 44살의 서진에게 이곳은 시댁이면서도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곳이었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서진이 시아버지 이동환에게 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올해 67이 된 시아버지는 은퇴한 심장외과 의사셨지만 여전히 이 작은 바다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고 계셨어요. 고맙네, 서진아. 동환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오늘도 더울 것 같은데 몸조리 잘해야 해. 서진은 며칠 전부터 아랫배에 묵직한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최근 생리가 불규칙해지고 양도 많아져서 걱정이 되었지만 갱년기 증상이려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아침 일찍부터 마을 진료소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비록 은퇴하셨지만 이 작은 섬마을에는 그가 유일한 의사였거든요. 무더운 여름이어도 어김없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찾아오셔서 혈압약을 받아가시곤 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더운데 진료소까지 열어주시면 몸이 힘드실 텐데요. 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이 더위쯤이야 뭐. 동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더 힘들어 하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 강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강수는 부산에서 펜션 사업에 투자하면서 중견기업 과장으로도 일하고 있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펜션 사업 때문에 더욱 바빴죠. 여보, 나야. 오늘 통영 내려간다고 했지? 펜션 사업 관련해서 미팅이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아. 강수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느껴졌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히 와요. 서진이 대답했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요즘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사무적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아, 그리고 다음 주에 가족여행 가는 거 잊지 마. 펜션 예약 이미 다 해놨으니까. 강수가 덧붙였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느껴져서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족여행을 앞두고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서진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시아버지가 서진을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서진아, 혹시 몸에 어디 불편한 곳 없니? 의사 특유의 날카로운 관찰력이었어요.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요즘 조금 피곤해서요. 서진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환의 눈빛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어요. 오랜 의사 경력으로 사람의 표정에서 건강 상태를 읽어내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마을 진료소에는 더위를 피해 찾아온 어르신들로 북적였습니다. 서진도 시아버지를 도와 간단한 업무를 처리했어요. 혈압 재기, 약 포장하기, 접수 받기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서진이가 도와주니까 일이 훨씬 수월하네. 박순자 할머니가 고마워하셨어요. 우리 마을에 이런 좋은 며느리가 와서 복이야. 서진은 할머니들의 따뜻한 말씀에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시댁 마을이지만 이곳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녀를 가족처럼 대해주었거든요. 그날 저녁 강수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바다 너머로 지고 있었어요. 여름 바다의 석양이 온 마을을 오렌지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강수가 인사를 드렸지만 어딘지 어색했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마을 진료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그래, 왔구나. 수고했어. 동환이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수가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이 더운 여름에 계속 진료소 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잠시 쉬시는 게 어때요? 왜? 마을 사람들이 불편하시는데. 동환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게다가 서진이도 도와드린다고 매일 여기 오는데 가끔은 쉬어야죠. 서진은 남편의 말이 자신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시아버지의 봉사활동이 부담스럽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강수는 예전부터 시아버지가 무료로 진료해 주시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난 괜찮아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히려 아버님 도와드리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그날 밤 서진은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름밤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하지만 아랫배의 묵직한 느낌은 여전했고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강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펜션 관련 미팅이 있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서진은 남편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과의 대화가 이렇게 사무적이 된 게. 예전에는 서로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나누곤 했는데 요즘은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서진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에 은빛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환이 일찍 일어나 서진을 찾았어요. 서진아, 오늘 나와 함께 부산대학병원에 가자. 네. 갑자기 왜요? 너 며칠 전부터 얼굴색이 안 좋더라. 의사로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동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시아버지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어요. 정작 남편은 자신의 몸 상태에 별 관심이 없는데 시아버지는 이렇게 챙겨주시다니. 아버님 정말 괜찮아요. 단순히 여름 피로인 것 같은데. 안 돼. 내가 의사인데 며느리 건강을 대충 넘어갈 순 없어. 오늘 당장 검사 받자. 결국 서진은 시아버지와 함께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강수는 아침 일찍 펜션 미팅 때문에 나가버린 상태였어요. 부산 대학병원에 도착해서 산부인과 검진을 받던 중 서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궁근종이 상당히 큰 상태네요.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화는 서진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서진아. 요즘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큰 수술도 아니야.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가족여행을 일주일 앞두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니.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저녁 서진은 강수에게 병원 결과를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강수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뭐? 수술? 언제? 의사 선생님이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다음 주 정도에. 다음 주. 강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펜션 여행은 어떻게 하는데? 예약금만 해도 200만 원인데. 서진은 남편의 반응에 말문이 막혔어요. 아내의 건강보다 여행 예약금을 먼저 걱정하다니. 여보, 그건 나중에 다시 갈 수 있잖아요. 지금은 수술이 급한데. 아니야. 성숙이 펜션 예약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취소하면 다시 예약하기도 힘들어. 그 순간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남편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18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보다 여행이 더 소중한 사람에게 말이에요. 시아버지 동환이 그 대화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의 눈빛에 실망이 스쳤지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통영 바다에는 여름 태풍의 전령처럼 거센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가 그녀의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서진의 인생에는 큰 변화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찍 일어나 시아버지와 함께
다시 부산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 김현우는 30대 중반의 젊은 의사였지만 경험이 풍부해 보였어요. 검사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자궁근종이 예상보다 더 큽니다. 김현우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 정도 크기면 복강경 수술보다는 개복 수술이 안전할 것 같아요.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개복 수술이라니 생각보다 훨씬 큰 수술이었어요.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동환이 대신 물어봤습니다. 최소 2주일은 입원하셔야 하고 완전 회복까지는 한 달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현우가 차분히 설명했어요. 다만 이 정도 크기의 근종을 그대로 두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서진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달이라니 그럼 여름 휴가는 물론이고 남편의 펜션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텐데. 언제쯤 수술이 가능한가요? 동환이 물었어요. 내일 당장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빨리 하시는 게 좋겠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서진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그의 반응이 어떨지. 서진아, 너무 걱정하지 마. 동환이 위로했어요. 강수도 이해할 거야. 아내 건강이 우선이잖아. 하지만 서진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제 남편의 반응을 봤을 때 펜션 예약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강수가 펜션 미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오늘 미팅이 정말 잘 됐어. 강수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여름 성수기 매출이 예상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 특히 우리가 예약한 펜션이 제일 인기 있는 곳이래. 서진은 남편의 기분 좋은 모습을 보며 더욱 말하기 어려워졌어요. 여보, 그런데 오늘 병원에서. 응. 강수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충 대답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정해졌어요. 내일 당장 해야 한대요. 강수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봤어요. 내일? 그럼 펜션 여행은? 그건 미뤄야 할 것 같아요. 회복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강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 달. 그럼 여름 성수기는 다 끝나는 거잖아. 여보,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강수는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펜션 예약금 200만 원, 항공료, 렌터카 비용까지 합치면 500만 원이 넘는 돈이 날아가는 거였어요. 서진아, 정말 내일 당장 해야 하는 거야? 조금만 미루면 안 될까? 의사 선생님이 늦으면 더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그때 시아버지 동환이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강수야, 서진이 건강이 급한 상황인데 뭘 그렇게 고민하니? 아버지도 의사시니까 아시잖아요. 하루 이틀 차이로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동환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자궁근종이 이 정도 크기면 언제든 응급 상황이 될 수 있어. 며느리 목숨보다 여행이 더 중요하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강수가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예약금이 너무 아까워서. 그 순간 서진은 남편의 진심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500만 원이 더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알겠어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혼자 수술 받을게요. 뭐? 강수가 당황했어요. 어차피 입원해서 누워있을 거니까 보호자가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버님이 계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동환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내가 함께 있어줄게. 걱정하지 마. 강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양심이 찔리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을 선택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미안해, 서진아. 정말 중요한 계약이라서. 서진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변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진은 수술 전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바다가 일렁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이 평온한 일상도 잠시 멈춰설 예정이었죠. 강수는 옆에서 펜션 예약 확인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한다며 짐까지 미리 싸두었어요. 여보, 수술 잘 받고 빨리 나. 강수가 형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휴가 끝나면 바로 병원 갈게.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서진은 잠에서 깼습니다. 수술 전 금식 때문에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상태였어요.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강수는 이미 짐을 차에 싣고 있었어요. 펜션으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강수가 서진에게 인사했어요. 수술 잘 받아. 서진은 창가에서 남편이 차를 몰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붉은 승용차가 마을길을 따라 사라져갔어요. 18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7시 동환이 서진을 깨웠어요. 서진아, 병원 갈 시간이야. 네, 아버님. 서진이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중에 강수가 후회할 거야. 동환이 서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부산 대학병원에 도착해서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 서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모두 가족들이 함께 와서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은 시아버지 한 분만 계셨죠. 보호자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시아버지 번호를 적었어요. 남편 번호를 적을 수도 있었지만 어차피 연락이 닿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이서진 환자분.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서진이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동환이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서진아, 무사히 잘 마치고 나와.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고맙습니다, 아버님. 수술실 문이 닫히면서 서진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동환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한편 그 시각 강수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펜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신나는 여름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 강수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펜션에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수술받는 날에 혼자 휴가를 떠나다니. 하지만 이미 출발한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수술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동환은 복도에서 한 걸음도 떠나지 않고 기다렸어요. 가끔 지나가는 간호사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김현우 의사가 나와서 동환에게 설명했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근종이 예상보다 컸지만 깨끗하게 제거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환자분이 깨어나면 병실로 옮겨드릴게요. 1시간 후 서진이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동환은 서진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차가운 손이 점점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녁 6시쯤 서진이 눈을 떴습니다. 아버님. 서진이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응, 서진아. 수술 잘 끝났어. 동환이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병실에는 시아버지만 계셨습니다. 강수는 어디에? 휴가 갔어. 너도 알고 있었잖아.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서진은 병실 창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은 지금쯤 펜션에서 바베큐를 즐기고 있을 거예요. 혼자서도 잘 즐기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진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남편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시아버지 동화는 밤늦도록 서진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서진은 그제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수술 후 3일째 되는 날 서진은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부 수술 자국이 아직 아팠지만 시아버지 동환의 격려 덕분에 회복 속도가 빨랐어요. 서진아, 오늘은 복도를 한 바퀴 돌아보자. 동환이 서진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움직여야 회복이 빨라져. 네, 아버님. 서진이 천천히 일어서며 대답했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서진은 다른 환자들을 봤습니다. 대부분 가족들이 함께 와서 돌봐주고 있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자식과 부모가 서로를 걱정하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서진의 휴대폰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강수에게서는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안부조차 묻지 않는 남편을 보며 서진은 씁쓸함을 느꼈어요. 혹시 강수한테 연락이라도 왔니? 동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마 펜션에서 바쁘겠죠. 서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은 병실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가져다 준 의학 서적이었는데 읽다 보니 시간이 잘 갔습니다.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이서진 환자분 면회객이 오셨는데요. 젊은 남성분이요.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강수가 펜션에서 돌아온 걸까요?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대학생인 아들 준석이었어요. 어머니. 준석이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수술을 혼자 받으셨어요? 준서가 어떻게 왔니? 서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연락 주셨어요. 여름방학이라 바로 기차 타고 왔는데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서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버지는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셨어. 동환이 대신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눈치가 빨랐어요. 20살이 된 아들은 이미 어른스러운 판단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준석이 서진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서진이 아들을 안심시키려 했어요. 그날 저녁 준석은 할아버지와 단둘이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정말 어디 가신 거예요? 동화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준서가 내가 이제 어른이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내 아버지는 어머니 수술날에 펜션 여행을 갔어. 준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수술 받는 날에요? 응. 펜션 예약을 취소하기 싫어서. 준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요? 아니야.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동환도 아들의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석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강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 준석아. 갑자기 웬 전화야? 강수의 목소리에서 술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펜션에 있어. 왜? 어머니가 수술 받으신 거 아시죠? 그래. 알고 있어. 강수의 목소리가 어색해졌어요. 그런데 왜 병원에 안 계세요? 일이 있어서. 곧 갈 거야. 언제요? 정확히 언제 오실 건데요? 준석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예약을 이미 해놔서. 준석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네요. 아버지가 정말 변하셨어요. 그날 오후 서진은 병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많이 회복되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진이 고개를 돌려보니 강수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어. 바베큐 파티도 하고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내년에도 꼭 가야겠어. 서진은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수술로 고생하는 동안 남편은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거였습니다. 강수가 병실로 들어왔을 때는 이미 전화를 끊은 상태였어요. 서진아, 미안해. 이제야 왔네. 강수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진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얼굴이 검게 그을어 있었고 휴가를 만끽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펜션 잘 다녀왔어요? 서진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 그런데 너는 괜찮아? 수술 잘 됐지? 네, 다행이요. 강수는 서진 곁에 앉았지만 어딘지 어색했어요. 병문안 선물도 없었고 진심 어린 걱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준석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오셨네요. 준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석이 너도 왔어? 강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니 수술인데 당연히 와야죠. 준석이 쏘아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강수는 계속 스마트폰을 보며 펜션 사진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수술 받는 동안 정말 연락 한 번 안 하셨어요? 준석이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바빠서. 그리고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 할아버지는 의사시니까 괜찮다고요? 그럼 아버지는 뭐예요? 남편이잖아요. 강수는 아들의 따져 묻는 말에 당황했어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환이 나섰어요. 준서가 그만해. 내 아버지도 사정이 있었을 거야.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건 사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준석의 목소리에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병실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름밤 하늘에는 별이 많이 떠 있었습니다. 강수는 옆 의자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아내와 대화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여보. 서진이 조용히 불렀어요. 응. 강수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펜션에서 재미있었어요? 그냥 그랬어. 강수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사진 좀 보여줘요. 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스마트폰을 건넸습니다. 서진은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았어요. 바베큐 파티 사진, 바다에서 수영하는 사진, 펜션에서 술 마시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혼자 찍은 셀카였지만 표정만큼은 정말 즐거워 보였어요. 정말 혼자 갔었구나.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연히 혼자 갔지. 너랑 같이 갈 수 없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진은 깨달았어요. 남편에게 자신은 그저 여행 동반자일 뿐이었구나. 진짜 아내가 아니라 말이에요. 스마트폰을 돌려주며 서진이 말했습니다. 다음엔 나도 이런 여행 한번 가보고 싶어요. 뭐? 강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혼자서 말이에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수는 뭔가 달라진 아내의 분위기를 느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수술 후 2주일이 지나 서진은 마침내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회복 상태가 좋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이제 집에서 충분히 쉬시면 됩니다. 김현우 의사가 퇴원 설명을 해주었어요. 다만 한 달 정도는 무거운 것을 들거나 격한 운동은 피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서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동환과 준석이 함께 퇴원 수속을 도와주었어요. 강수는 회사 일이 급하다며 먼저 부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푹 쉬세요. 준석이 서진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어요. 제가 방학 동안 계속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준석아. 서진이 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통영 집에 도착하니 여름 바다가 그대로 반겨주었어요. 2주일 만에 보는 고향집이 새삼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집 안 분위기가 뭔가 어수선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강수의 서재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강수가 뭔가 찾고 있었나 봐요. 서진이 동환에게 물었어요. 글쎄,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혼자 와서 뭔가 가져갔더라. 동환이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남편의 서재로 가보았어요. 평소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강수치고는 너무 어지러워져 있었습니다. 서류 상자들이 뒤져진 흔적이 역력했어요. 뭘 그렇게 급하게 찾았을까? 서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진이 주워서 보니 투자 계약서의 일부였습니다. 통영 시사이드 펜션 투자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투자 금액란에 적힌 숫자를 보고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10억 원? 서진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상했습니다. 강수의 연봉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금액이었거든요. 더군다나 가족들에게는 한 번도 이런 큰 투자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더 자세히 찾아보기로 했어요. 서재 구석에서 강수가 미처 가져가지 못한 서류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여러 개의 투자 계약서, 대출 서류, 그리고 생소한 이름의 통장 사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서진이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부동산 투자 내역이었습니다. 통영, 거제, 부산 등 여러 지역의 펜션과 펜트하우스에 거액을 투자한 기록들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대출 서류였습니다. 시아버지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흔적이 있었어요. 아버님 집을 담보로?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준석이 서재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뭘 보고 계세요? 준석아, 이것 좀 봐. 서진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준석은 경영학과 학생답게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보면서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심각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셨네요. 얼마나? 5억 원이요. 그런데 이 투자 내역을 보면 준석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총 투자 금액이 15억 원이 넘어요. 서진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더 찾아보니 또 다른 충격적인 서류가 나왔어요. 서진 명의로 된 신용대출 계약서였습니다. 이건 내 명의잖아. 서진이 당황했어요. 어머니, 이 서명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준석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서진은 서명을 자세히 보았어요. 분명 자신의 이름이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몇 달 전 강수가 급하게 서명해달라고 했던 일이 그냥 형식적인 서류야. 사업자 등록 때문에 필요한 거라고. 서진이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으셨어요. 3억 원이요. 서진은 주저앉고 싶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액의 빚을 지게 된 거였습니다. 준서가 이걸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할까? 일단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준석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강수가 부산에서 내려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강수야, 수고했어. 동환이 인사했지만 강수의 대답은 성의 없었어요. 네, 아버지. 저녁 식사 시간에 서진은 남편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뭔가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요즘 사업이 힘든가 봐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냥 여름철이라 바쁘고 그래. 강수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투자하신 펜션들은 잘 되고 있어요? 강수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펜션 사업이 어렵다고 하던데. 그날 밤 강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서진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그때 거실에서 강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아직 들키지 않았어. 강수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서류는 다 처리했고. 서진은 몰래 거실 입구에서 들어봤어요. 그래, 알고 있어. 다음 주까지는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아직 서진이는 모르고 있으니까 시간은 있어.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통영 펜션 말이야. 그거 정말 괜찮을까? 손님들이 계속 취소하고 있다던데. 서진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투자 실패를 숨기고 있고 가족 명의로 빚까지 만들어 놓고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준석에게 부탁해서 금융감독원에 신용정보 조회를 해보기로 했어요. 자신과 시아버지 명의로 어떤 대출들이 있는지 정확히 알아봐야 했거든요. 어머니, 결과 나왔어요. 준석이 프린트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받아보고 현기증을 느꼈어요. 자신 명의로만 5건의 대출이 있었고 총 금액이 8억 원에 달했습니다. 시아버지 명의로도 3건의 대출이 있었어요. 집을 담보로 받은 5억 원 외에도 추가 대출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을 줄은. 서진이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이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말하지 않고 한 거예요. 사기나 다름없어요. 서진은 마침내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투자 실패를 숨기기 위해 가족들을 이용한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진은 강수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문제는 강수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시아버지를 얼마나 더 속일 생각인지도요. 그날 저녁 강수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뭔가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서진은 거실 테이블 위에 발견한 모든 서류들을 정리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투자계약서, 대출 서류, 신용정보 조회 결과까지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보, 들어오세요. 서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수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숨겨왔던 모든 것이 발각된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강수가 말을 더듬었어요. 앉으세요. 우리 이야기할 게 많아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시아버지 동환과 아들 준석도 거실로 나왔어요.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강수야, 이게 무슨 일이니? 동환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내 명의로 이렇게 많은 대출을? 아버지. 강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설명? 서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18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이런 큰 일을 혼자 결정한 것도 모자라서 우리 명의까지 도용한 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강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 강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펜션 사업이 호황이니까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15억 원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준석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처음엔 3억 원만. 그런데 손해가 나기 시작하니까 더 투자해야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해서. 전형적인 투자 실패 패턴이네요. 준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그래서 할아버지와 어머니 명의까지 도용하신 거예요? 도용이 아니야. 강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족인데 뭐. 가족? 서진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가족이라면서 수술 받는 날에도 펜션 여행을 간 사람이 무슨 가족 이야기를 해요? 그건 다른 문제고.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투자 실패를 숨기려고 우리를 속이고 죄책감 때문에 나를 제대로 돌볼 수도 없었던 거잖아요. 동환이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며 말했어요. 강수야, 이 집도 담보로 잡혀 있구나. 내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을.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강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돈을 벌어서 꼭 갚을게요. 어떻게 갚을 건데? 준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월급으로 15억 원을 언제 갚아요? 그때 동환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강수야,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동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가족을 이용해서 도박을 하다니. 아버지, 도박이 아니에요. 투자예요. 투자와 도박의 차이가 뭔지 아니? 동환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어요. 투자는 잃어도 되는 돈으로 하는 거고 도박은 없는 돈까지 끌어다 쓰는 거야. 서진은 남편의 무릎 꿇은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한편으로는 연민도 느껴졌어요. 여보, 정확히 얼마나 손실이 났어요? 서진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지금까지 12억 원 정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 건지 정확히 말해보세요. 서진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대출 원금과 이자까지 합하면 13억 원 정도 빚이 있어. 강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13억? 준석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이었거든요. 동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평생 환자들을 치료하며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구나.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준석이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준석아.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동환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동환이 갑자기 결심을 굳힌 듯 말했습니다. 강수야,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살 수 없겠다. 아버지. 강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내일 변호사를 만나서 이 집 명의를 서진이로 바꾸겠어. 그리고 나는 이 집을 떠날 거야. 서진은 놀랐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서진아, 나는 이제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동환의 눈에 새로운 결심이 보였어요. 섬마을에 가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며 살겠어. 할아버지, 그런데 섬마을이 어디요? 준석이 물었습니다. 경남 거제도 근처에 작은 섬이 하나 있어. 거기 의사가 없어서 주민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 나는 거기 가서 진료소를 차리고 살겠어. 강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런 결정을 너무 성급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급하다고. 동환이 강수를 노려봤어요. 내 명의로 거액의 빚을 만들어 놓고 성급하다고 하니? 서진은 시아버지의 결심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존경스러우면서도 안타까웠어요. 아버님, 저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 강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진아, 무슨 소리야? 나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님 도와드리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강수는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서진아, 지금 화가 나서 그런 거지. 진정해.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서진이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과 함께 사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 말에 강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준석이 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어머니,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방학 동안 도와드릴게요. 준석아, 너까지. 강수가 당황했어요.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따르겠어요. 준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강수는 혼자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등을 돌린 상황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습니다. 13억 원의 빚과 함께 가족마저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일주일 후 서진과 동화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거제도 근처 작은 섬마을 해안도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이웃집 박순자 할머니가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할머니, 자주 연락드릴게요. 서진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새로운 곳에서도 아버님처럼 사람들 도와드리면서 살고 싶어요. 동화는 평생 모아온 의료기기들을 작은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청진기, 혈압계, 간단한 수술 도구들까지 모두 챙겼어요. 아버님, 이런 장비들이면 섬에서도 충분히 진료하실 수 있겠네요. 서진이 도우며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내 마지막 의사 생활을 보내고 싶어. 동환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준석도 방학 기간 동안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경영학 지식으로 진료소 운영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준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알아서 하겠지. 서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가는 거야. 강수는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의 연락을 피해 다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 드디어 출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환이 운전하는 트럭에 서진과 준석이 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들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선생님, 몸 건강하세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 섬에 놀러 갈게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트럭이 마을을 떠나면서 서진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18년간 살았던 시댁집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2시간을 달려 거제도 연안 선착장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작은 여객선을 타고 30분을 더 가야 했습니다. 배에서 바라본 여름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푸른 물결이 햇살에 반짝이며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해안도예요. 선장이 작은 섬을 가리켰습니다. 인구가 150명 정도 되는 작은 섬이죠. 섬에 도착하니 마을 이장님을 비롯해 주민들이 나와서 반겨주었어요. 선생님, 정말 오셨네요. 이장 김봉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섬에 의사 선생님이 오신다니 꿈만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동환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마을 한복판에 있는 빈 건물 하나를 진료소로 쓸 수 있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원래 상점이었던 곳이라 리모델링이 필요했어요. 서진아, 이곳을 어떻게 꾸며볼까? 동환이 건물 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진료실, 대기실, 약국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서진이 공간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준석이가 인테리어 도와주면 금방 완성될 거예요. 이틀 동안 마을 주민들이 모두 나서서 진료소 만들기에 참여했습니다. 남자들은 칸막이를 세우고 여자들은 청소와 정리를 도와주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마을 할머니들이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아파도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되겠어요. 서진은 진료소 접수대에서 환자 접수를 받는 일을 맡았습니다. 의료진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업무는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첫날부터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할머니,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동환이 환자를 진료하며 말했습니다. 약 드시고 짠 음식 조금 줄이세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서진은 진료소에서 일하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비록 전문적인 의료진은 아니었지만
환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한편 통영에 남은 강수는 혼자서 빈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이강수 씨죠? 대출 상환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강수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당장 갚으시든지 담보로 잡힌 집을 처분하든지 해야죠. 전화를 끊고 나서 강수는 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가족들이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봐도 먹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서진이 언제나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이 그리웠어요. 그제야 강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잃었는지를. 일주일 후 해안도의 진료소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환자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서진아, 수술 후 회복은 어때? 동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오히려 바쁘게 지내니까 몸이 더 빨리 나아요. 서진이 밝게 대답했어요. 정말 다행이야. 동환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진료소에 낯선 남성이 들어왔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도 보건소장 박혜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동환이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소문을 듣고 인사차 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박혜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박혜민은 서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부인께서도 수고가 많으시겠어요. 아, 이분은 제 며느리 서진이에요. 동환이 소개해 주었어요. 며느리분이 이런 일까지 도와주시다니. 박혜민이 감탄했어요. 정말 훌륭한 가족이시네요. 서진은 박혜민의 따뜻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기분이었어요. 앞으로 자주 협력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부탁드려요. 박혜민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진이 명함을 받으며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인연의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바다가 보이는 숙소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준석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전혀. 서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기뻐. 아버지는 어떻게 지낼까요? 알아서 하겠지. 이제 그 사람 걱정은 안 해. 서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혜민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거제도 구경시켜드릴까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만남도 따라오는 법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해안도 진료소는 인근 섬들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다른 섬에서도 배를 타고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이 늘어났어요. 선생님, 오늘도 환자가 많네요. 서진이 대기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동환이 다음 환자를 부르며 대답했어요. 서진은 이제 간단한 의료 업무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혈압 측정, 체온 체크, 간단한 상처 소독 등은 혼자서도 할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박혜민이 진료소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의료용품이 든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거제도 보건소에서 지원 물품 가져왔습니다. 박혜민이 밝게 인사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동환이 고마워했습니다. 서진 씨, 오늘 진료 끝나면 시간 있으세요? 박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요? 서진이 궁금해했습니다. 거제도에 좋은 카페가 하나 있어요. 바다 전망이 정말 멋진데 함께 가보면 어떨까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게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친구로서 만나는 거예요. 박혜민이 서진의 마음을 읽었는지 덧붙였습니다. 같은 의료진으로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그렇다면 좋아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시간 두 사람은 거제도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에 물든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이 섬에서 의료봉사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혜민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거든요. 가족 문제인가요? 남편이 가족을 속이고 큰 빚을 만들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박혜민은 서진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어요. 판단하거나 조언하려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다니 대단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 일을 하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서 도움이 되는 기분이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박혜민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돈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잖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의료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가치관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다음 주에 인근 섬들을 순회 진료하려고 하는데 함께 가시겠어요? 박혜민이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저도 도움이 될까요? 서진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물론이죠. 경험이 많으신 분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 든든할 거예요. 그날 밤 해안도로 돌아온 서진은 시아버지에게 순회 진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야. 동환이 찬성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아. 아버님도 함께 가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보자. 일주일 후 순회 진료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동환, 서진, 박혜민, 그리고 간호사 이미영까지 4명이 작은 배를 타고 인근 섬들을 돌아다녔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인구 50명 정도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섬 주민들이 모두 나와서 반겨주었어요. 선생님들 정말 고마워요. 마을 이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서 몇 달째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진료소를 차린 마을회관에는 환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대부분 오랫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어르신들이었어요. 할머니, 무릎 관절염이 심하시네요. 박혜민이 환자를 진료하며 말했습니다. 물리치료도 필요하고요. 서진은 물리치료를 도와주었어요. 간단한 관절 운동법을 가르쳐드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나아질 거예요. 서진이 할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딸아. 할머니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천사가 따로 없네. 그날 하루 동안 5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모두들 정말 고마워하며 배웅해 주었어요. 배에서 돌아오는 길 서진은 박혜민과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보람 있었어요. 서진이 말했어요. 서진 씨 덕분에 환자들이 더 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박혜민이 대답했습니다. 여성분이 계시니까 할머니들이 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우리가 계속 함께하면 되잖아요. 박혜민의 말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었어요. 한편 통영에서는 강수가 빈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위치는 좋은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요.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강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중개업자가 물었습니다. 다들 멀리 갔어요. 강수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외로움이 묻어났어요. 그때 강수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준석에게서였어요. 아버지,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강수는 문자를 읽고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해안도에서는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진료소 개소 기념도 겸해서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선생님 가족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정말 좋아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축제에서는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생선으로 회를 썰어주고 직접 담근 막걸리도 나왔어요. 서진 씨, 춤 한번 춰보시겠어요? 박혜민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박혜민의 손을 잡았어요. 마을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순수한 기쁨이었어요. 동화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축제는 더욱 흥겨워졌습니다. 바다 위로는 불꽃놀이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서진이 불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만큼 아름답지는 않아요. 박혜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진은 박혜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서진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석 달이 지난 가을 해안도 진료소는 이제 경남 지역에서 유명한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올 정도였어요. 서진 씨, 오늘 KBS 기자분들이 오신대요. 박혜민이 진료소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건가요? 서진이 겸손하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도시의사가 은퇴 후 섬마을에서 무료 진료를 하는 것도 특별한데 며느리까지 함께 봉사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동화는 요즘 더욱 활기차 보였습니다. 진정한 보람을 느끼며 의사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만족감 때문이었어요. 서진아, 내가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동환이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혼자였다면 이렇게 오래 버티지 못했을 거야. 아니에요, 아버님.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서진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취재가 끝난 후 박혜민이 서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진 씨, 이제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번 주에 최종 조정이 있어요. 서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수가 집을 팔아서 빚을 정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시는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박혜민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서진은 박혜민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서진 씨를 정말 좋아해요. 박혜민이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동료로서 존경했는데 함께 일하면서 정말 특별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서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아직 이혼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조심스러웠어요. 혜민 씨, 저도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서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전혀 서두르지 않을게요. 박혜민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제가 계속 옆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날 저녁 서진은 시아버지와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을 했습니다. 아버님 박혜민 씨가 고백을 했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더라. 동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진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아버님은 괜찮으세요? 제가 재혼하게 되면
뭔 소리야? 당연히 새로운 사랑을 찾아야지. 동환이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도 이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았어. 한편 부산에서는 강수가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집은 팔렸고 빚도 대부분 정리되었어요. 하지만 남은 건 텅 빈 마음뿐이었습니다. 준석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다시 시작해야지. 강수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준석이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TV 인터뷰하시는 모습도 나왔고요. 사진 속 서진은 정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버지. 진심으로 사과하고 새로 시작하세요. 준석이 아버지를 격려했어요. 하지만 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혼 조정 당일 법원에서 강수와 서진이 마주 앉았습니다. 강수는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서진아, 정말 미안해. 강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어요. 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각자 새로운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봤어. TV에서. 강수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났어요. 정말 다행이야. 감사해요. 그리고 당신도 건강하게 사세요. 조정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면서 서진은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이었어요. 박혜민이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박혜민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서진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박혜민이 서진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1년 후 해안도에서는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서진과 박혜민의 바다 결혼식이었어요. 마을 주민들이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꽃다발은 마을 할머니들이 직접 꺾어온 들꽃으로 만들어졌어요. 서진아, 정말 예뻐. 동환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아라. 고맙습니다, 아버님. 평생 아버님 딸로 살게요. 서진이 시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준석도 어머니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여요. 박혜민 삼촌도 좋은 분이고. 준석이 환하게 웃었어요.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서진이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바다에서 갓 잡은 생선에 할머니들이 직접 담근 김치, 마을 특산품인 미역국까지.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서진이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축복받으며 결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우리가 더 고마워요. 마을 이장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가족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좋아졌는데요. 해가 질 무렵 신혼부부는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박혜민이 물었어요. 전혀요. 서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함께 할 거죠? 박혜민이 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물론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 속요. 그날 밤 서진은 새 신랑과 함께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가득한 하늘과 잔잔한 바다가 보였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박혜민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해안도 진료소는 이제 정부에서 인정하는 모범 의료기관이 되었어요. 서진도 정식으로 의료 보조 자격을 취득해서
더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서진은 진료소에서 환자를 돌보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바다가 햇살에 반짝이며 일렁이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진료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강수였어요.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전 남편의 모습이었거든요. 서진아, 안녕. 강수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서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TV에서 봤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더라. 강수가 진료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과하러 왔어. 박혜민이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상황을 파악하고 서진 옆에 섰어요. 이분이 서진의 전 남편분이시군요. 박혜민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서진이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밖에서 이야기하실까요? 박혜민이 배려해 주었습니다. 바닷가에서 강수와 서진이 마주 앉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서진아. 강수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 잃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이미 지난 일이에요. 서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편해져. 강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너의 행복을 빌어주는 거겠지. 고마워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수가 떠나고 나서 서진은 박혜민과 함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박혜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정말 끝났다는 기분이에요. 서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동환이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정말 잘 견뎌냈어. 이제 진짜 행복만 남았구나. 아버님 덕분이에요. 아버님이 저를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을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자. 동환이 며느리와 사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들기 전 창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에 은빛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수술받던 그날 밤 혼자 병실에서 바라봤던 하늘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절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지금은 희망과 행복으로 넘쳐났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시작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서진은 남편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바다마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진정한 행복을 이어갈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요. 오늘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서진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수술날에도 휴가를 간 남편을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서진처럼 과감하게 새로운 삶을 선택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내일은 더 재밌는 한여름 새벽의 시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